뉴욕 한국문화원의 코리아센터가 또다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코리아센터를 지난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불체자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호만 국장대행은 지난 1일 텍사스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 작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정부와 뉴욕주정부가 앞다퉈 MTA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의 부자 증세 방안에 이어 뉴욕주지사는 교통 혼잡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 선거에 이어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펠파 교육위원 선거에 함께 출마한 우윤구 후보 측은 스코터 씨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서를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소수계 창업 활동이 활발합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소수계 운영 사업체는 100만여 개가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코리아센터가 또다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코리아센터를 지난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년째 답보 상태인 코리아센터를 두고 한국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땅부터 매입했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코리아센터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졸속한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코리아센터 신축 작업이 부지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엠트랙 지하 노선 문제로 인해 8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된 혈세가 45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재 뉴욕한국문화원장은 그동안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뉴욕시 신축 규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시점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드디어 그 뉴욕 관광문화센터가 맨하탄에 설립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승재 문화원장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맨해튼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 동안 올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19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요. 진짜 낭비가 된 것은 좀 아니다. 대신 이제 저희 문화를 빨리 알려야 하고 이런 부분에 기회비용 측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도 같은 의견입니다. 임진홍 뉴욕 총영사관 홍보관은 맨해튼 땅값이 올랐다며 실질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KBTV에 전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시각에서 보이는 나름인데 그 이후로 땅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우리 사는 데가요. 뉴욕 한국문화원과 뉴욕 총영사관 측 모두 이번 코리아센터 공사가 늦어도 내년 2월 달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2년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코리아센터를 건립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2009년도 3월 달에 맨해튼 미드타운에 6,370 스퀘어피트 부지를 1,580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불체자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의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호만 국장대행은 지난 1일 텍사스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 작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 신분임을 알고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직장 급습 이민 단속 작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정부와 주정부가 앞다퉈 MTA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의 부자 증세 방안에 이어 뉴욕 주지사는 교통 혼잡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MTA 보수공사 비용 충당을 위한 방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부자 증세 방안을 밝혔고 뉴욕 주지사는 교통 혼잡세를 내놓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MTA 보수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혼잡세 부과 방안은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정치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통행료가 없는 이스트리버 교량 4곳을 유료화시키는 교통 혼잡세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이스트리버를 가로질러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상업용 차량들에 대해 $2.75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맨하탄 60가 남단을 운행하는 상업용 택시나 우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어제 내놓은 부자 증세로 MTA 개선 공사와 저소득층 대상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로타 MTA 회장은 이러한 증세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회 통과 여부를 기다릴 만큼 시간이 없다며 주정부와 시정부에게 재원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스파크 시의원 선거에 이어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펠파 교육위원 선거에 함께 출마한 오윤구 후보 측은 스코터 씨의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을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제기했습니다. 우 후보 측은 허 후보의 후보자 등록 서류에 첨부한 추천인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펠팍 민주당 측은 이의가 제기된 추천인 서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주의회는 10대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 연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성년자 주행 연습을 감독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경우도 90분 분량의 도로주행법 교육을 자녀와 함께 이수해야 하는 내용도 이번 검토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소수계 창업 활동이 활발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소수계 운영 사업체는 100만여 개가 됩니다. 특히 이 중에 절반은 아시안 소유업체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 전역서 소수계의 창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소수계 소유의 업체는 99만 6,248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94만 9,318개와 비교해 볼 때 4.9%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 소수계 업체 가운데서는 아시아 소유의 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5년 아시안이 운영하는 업체는 총 53만 406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3.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4년에 50만 6,595개와 비교해서 4.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 뉴욕의 경우 소수계 소유 업체 비율이 22.5%로 나타났으며 뉴저지는 23.1%로 파악됐습니다. 매출은 소수계 소유 업체의 26.5%가 연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올해 장학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6월 20일에서 7월 15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한 100명 가운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에세이를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8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특히 올해 박 변호사가 초빙 교수로 강의를 시작한 강원대학교 법대생 중에 2명을 추가로 장학생으로 선발해 뉴욕에서 8명,
한국에서 2명 등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이번 에세이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놀라웠다며 커뮤니티에 봉사할 인재로 성장 가능한 학생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장학생들은 각 3,000달러씩이 전달됩니다.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이 진행하는 리더십 클래스가 올해도 열립니다. 리더십 클래스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연방 사법기관들을 탐방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리더스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성배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은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못 구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평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은 바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리더십 클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리더스 클래스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리며 UN 본부와 FBI, TSA 연방항공안전청, 연방법원, 마약수사국, 버겐카운티 쉐리프국 등 7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각 기관을 돌며 각 부처의 주요 임무와 취업 안내 등을 상세히 제공받게 되며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연방수사국과 마약수사국 등의 이수증이 수여됩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며 부모도 동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이 메가밀리언 복권 2등에 당첨돼 100만 달러를 타게 되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조희선 씨로 조 씨는 지난 6월 23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조 씨는 롱아일랜드 헌팅턴 월스트리트에 있는 스탑앤숍에서 행운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 대한 꿈을 꾼 뒤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권을 구입했고 메가밀리언은 처음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스퀘어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성인용품점에 대해 뉴욕주 법원이 퇴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주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외설적인 간판을 내건 상점들을 없애기를 시도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몇몇 가게의 간판은 포르노를 연상케 합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주변 성인용품 상점들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점들을 내쫓기 위해 뉴욕주 법원이 이러한 매장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상점 측 변호사는 법적인 제한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가게들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businesses that should not necessarily just be pushed away just because you disagree with some of the expression that they offer. 이러한 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도 각기 다릅니다. Yeah, I think the city should leave them to stay where they are. Once they are paying their taxes, they are paying their rent. I think ultimately I would side with the city in this situation because Times Square is a brand that the New York City owns. And they have a right to protect it. 한편 변호사는 주 법원의 판결에 재심 요청을 한 상태이며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갈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 압박에 시카고 시장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이민자 보호도시 시장 중에 연방정부에 맞선 첫 번째 소송입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시장이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The biggest dream of all is the American dream. And Chicago is a place where the American dream is open to all who believe that tomorrow can be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웰컴 시티로 남을 것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혔고 이 소송은 시 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보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통보 의무화를 요구한 데에 따른 반발입니다.
시카고시 측은 연방정부가 시 규정시설을 연방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피난처 도시 자체가 미국의 안전을 저해하고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민국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돕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을 중단해 오바마 케어 등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7일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등록을 돕고 있는 내비게이터 제공업체 2곳과 $2,200만 상당의 계약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18개 대도시에서 오바마 케어 등록과 갱신을 도와왔던 업체들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취소에 대해 관련 이유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에 사실상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 신규 오바마 케어 등록을 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등록은 오는 11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00일을 맞았습니다. 국정 지지율 33%라는 역대 최악의 지지율에 핵심 공직에 5분의 1만을 임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국정 지지도 속에 자신의 골프장서 취임 200일을 맞았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200일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4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직에 277명을 지명했고 이 중에 124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으며 8명은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기구 공직을 위한 파트너십은 국정 운영의 필수적인 행정부 핵심 고위직을 57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가운데 5분의 1 정도만 임명한 셈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0일간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만 했는데 이는 1953년 취임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64년 동안 가장 적은 횟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수행 지지도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7월 말 지지율은 33%로 지난 6월 말 조사 때의 지지율인 40%보다 7% 하락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월 1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끝없는 논란과 구설수를 자초하며 깨진 약속과 실패한 리더십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체코의 한 동물원에서 희귀 백사자가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은 태어난 지 3개월이 갓 지난 5쌍둥이 백사자를 공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귀여운 아기 백사자 5마리가 어미 옆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백사자로 지난 5월 4일 체코에서 태어난 5쌍둥이 백사자입니다. 4마리의 암컷과 1마리의 수컷인 이 아기 백사자들은 체코 드브렉 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Obrovská zodpovědnost na náš hrb, aby jsme udělali všechno pro to, aby jsme je udrželi, že jo. Takže opravdu denní kontroly, denní vážení, aby prostě mláďata prosperovaly. 이렇게 5쌍둥이로 태어난 백사자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름다운 털을 지닌 백사자는 원래 아프리카 팀바가티 지역에 서식하며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온 뒤 줄곧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어와 이제는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으로 됐습니다. 이에 야생에 사는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자 국제 백사자 보호단체가 팀바가티 동물보호구역에서 백사자를 데려와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사자는 현재 전 세계에 약 3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8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길을 걷던 노인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6시경 25가 7에비뉴 지역 교차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73살의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그대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아직까지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일대 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고 주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 지역에서 한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8시경 이스트 173가 베스게이트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36살 여성이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이 뒤를 쫓던 한 남성이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 강간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강하게 저항했고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는 이내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가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쫓는데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20파운드가량의 마약이 발견돼 관련 용의자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4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출입하던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관련 용의자 4명을 체포해 마약 조직과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모닝사이트 하이츠에 위치한 아파트 6층에서 다량의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마약은 헤로인과 펜타닐이 섞인 마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 성분은 들이마실 경우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은 약 3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 바빌론 지역의 수도관이 터져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라파에트 로드와 랩튠 애비뉴 근처 도로와 가정집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일대에 수도관이 터진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물의 누수를 막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날 수도관 파열로 일반 가정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주차된 차량까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수도관이 터진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 기지 등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 주위 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민간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군기지와 시험장 등 접근이 제한된 133개 주요 군사시설 내 주위 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상업, 개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지침을 지난달에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가 받은 신용카드 대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달 신용카드 대출은 1조 200억 달러에 달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월인 5월 달보다 41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0팀의 아티스트와 미국 내 팬 분포 지도를 공개하면서 방탄소년단을 44번째로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11월 7일 치러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교육위원회에 출마한 오윤구 출마자님과 또 현재 교육위원이십니다. 제프리우 교육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리 우입니다. 네, 저는 우윤구, 공식 출마 이름은 바나바스 우입니다. 네네. 두 분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부자지간이십니다. 네. 네. 그 이번에 출마는 그 우리 오윤구 출마자님과 현재 그 제프리 교육위원 이외에도 또 톰 마타라조 전 교육위원이 함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출마가 하게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분이 사실 중요한 그 교육위원으로서의 그 30년 경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 PhD 박사님이시고 네네. 또 이 8.14 입학 교육에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그분이 우리 한국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출마하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8.18의 교육 환경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릴 내용이 우리 그 우윤구 우리 출마자님께서는 전 교육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근데 네. 다시 이제 출마하신 어떤 그런 출마의 좀 변을 듣고자 네. 이렇게 좀 모셨는데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그 8년 전에 교육위원을 처음 할 때는 정말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느꼈어요. 9명의 교육위원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비전과 할 일들이 그냥 뭉텅구리 없어지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흐르는 그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공천으로 후보에 올랐고 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때가 아니고 좀 더 기회를 더 봐야 되겠다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정치 환경과 또 학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때를 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뭐랄까 각오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예, 관련된 얘기는 좀 더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우리 그 현재 교육위원이신 우리 제프리 교육위원님은 이번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아버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되셔서 또 남다르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각오로 이번에? 예. Well, I've been on the Palisades Park Board of Education for about 6.5 years now. And just as my father explained, we could not follow our own visions for what we had for this Palisades Park School District. All the decisions, all the votes that we had, we were very restricted, as if we were handcuffed in certain matters, such as teacher negotiations. Even with the school budget, this past year it was voted down by the mayor and council. So we have great plans for this school district, and we want to stand up against the powers to be to make changes and do what's right for the children.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이 3명이 선출이 됩니다. 팔리세이드 파크 경우요. 네네. 교육위원이 실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는 자리고 또 당선되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스쿨 버짓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디스커션이 안 돼요. 어떤 보이지 않는 파워에 의해서 눌리고 그래서 이 일렉티드 오피서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를 못 낸다는 건 이건 아까 우리 제프리가 말했는데 수갑을 채운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움을 안 받고 일렉티드 오피서가 돼서 교육위원이 돼야만 내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파워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있는 이번에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선거가 11월 7일이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에서 12척을 갖고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갖고 한번 이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거는 8.18은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타운입니다. 근데 이 타운이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90% 이상의 비즈니스가 한국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0%가 가까이 지금은 이제 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한국 분들이시고, 또 텍스도 지금 엄청나게 그룹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 한인들이 이제는 앞서서 나가서 정치도 참여하고 교육에도 인벌브하고 그다음에 행정까지도 한인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우리 한인을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국 사람으로서 지혜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타파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한국 분들한테, 팔팍에 계신 주민들한테 필요하고요. 지금 한국 사정을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팍이 작게는 여기서 그런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조건과 지금 거의 유사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 한국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그분들의 이익만을 위한 팔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나 전체로는 우리 교포분들, 작게는 우리 타운에 계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작은 지금 무브먼트가 시작했는데 요거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프리 유 교육위원님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예, 저도 한 마디 더 있는데, we as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are, happy to have any Korean representatives on the Board of Education, whether it's Stephanie Jang or Scott Her. But we believe that we running as independents, uninfluenced by political parties, is very important. So that's why we would love to have your support. We believe that having people who won't be swayed by other political powers is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So yes, thank you.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따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오늘 이와 관련돼서 못 모신 또 다른 후보나 또 관련돼서 또 말씀을 주실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거쳐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한낮 기온 80도, 밤 기온은 63도 수준으로 아침 저녁은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82도, 최저 67도이지만 볕이 뜨거워 체감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도 날이 좋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볕이 좋아 쾌청한 날씨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82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 이후 날이 점차 좋아져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큰 고온 현상 없이 기온은 80도 수준 유지합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흐렸던 날씨는 내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